자, 오늘은 유치권 들어가는데 유치권 290페이지부터 보기 전에 유치권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치권이라는 거는 X라는 물건이니까 동산, 부동산 다 되겠죠? X라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은 그냥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X라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월드컵을 유치하다, 올림픽을 유치하다, 어떤 경기를 유치하다 할 때 그 유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유자는 뭐뭐를 유자, 만류하다, 계류하다, 보류하다, 압류, 가압류하다 이거 할 때 유자고, 치자는 배치, 방치, 비치, 설치, 위치할 때 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따로 떼서 둔다는 뜻이에요. X라는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 유치권이 왜 발생하냐가 중요해요. 왜 발생하냐. 이 유치권, 내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왜 발생하냐가 중요해요. 민법 320조에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 320조 볼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여러분, X라는 물건을 내가 유치할 권리가 왜 생긴다고? 나는 X라는 권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요. X라는 물건과 관련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그 받을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 이 X라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그게 유치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시계, X가 시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계 수리를 맡겼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도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시계 수리 도급을 맡겼어요. 얘는 그래서 시계를 수리를 완료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수리를 했어. 그러면 B는 무슨 채무가 있죠? 수리가 완료된 시계를 반환할 의무가 있죠. A는 시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죠? 근데 A가 B한테 돈을 안 줘. 시계 수리비를 안 줘. 그러면 B는 뭘 할 수 있다고? 유치권을 행사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A한테 시계를 반환하지 않아도 돼. 내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뭔가 생각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권리 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민법 몇 조? 536조에 뭐가 있죠,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죠, 여러분? 동시이행 한번 볼까요? 536조 한번 볼까요? 536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때만 그렇다. 자, 봐요. 그러면 B 입장에서 A가 시계 수리값을 주지 않을 때 시계를 반납하지 않을 항변권이 두 개가 있네. 지금 보니까 유치권도 있고 동시에 항변권도 있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죠? 유치권은 물건이고 동시행 항변권은 분명히 채권일 텐데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봐요. 이 시계가 A 게 아니야. C 거야. 시계가 C 거라고요, 여러분. A 게 아니라. 그러면은 A가 뭐 훔쳤든 뭘 어쨌든 간에 C가 B한테 와서 야, 내 시계야, 내놔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민법 몇 조? 213조에 따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때 B 입장에서 야, 나는 동시에 이행할 권리가 있어. 너 나한테 시계 수리값 갖고 와야 내가 시계 줄 거야. 536조 동의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어. 왜? 동시에 항변권은
뭐라고요? 동시행 항변권 뭐죠? 쌍무계약에 상대방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쌍무계약. 무슨 쌍무계약이 뭐죠, 여러분? 쌍무. 채무가 두 개 발생한다는 대등관계에 있는 계약을 말하잖아요. 쌍무계약. 너는 각자가 의무를 갖는다. 상대방에게 각자 의무를 갖는다. 너는 너에게 시계를 수리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너는 나에게 시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우리 둘 다 각자 채무가 있어. 서로가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어. 근데 너가 나한테 이행 혹은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니 나도 너에게 이행하지 않게 이행, 거절, 권능이 동시에 항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항변권은 A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C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213조 한번 보실래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봐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얘가 이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 C에 대해서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동시행 항변권만 놓고 보면은 안 돼. 근데 하나 있어. 뭐가 있다고? 민법 320조 유치권이 있잖아. 유치권 있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유치권, 동시에 항변권 둘 다 주장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X라는 물건이 A 게 아니라 남의 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 하더라도 B는 유치권으로서 C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320조 유치권이 뭐라고? 2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바로 320조 유치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치권은 반드시 타인 물건의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예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두 번째, 타인의 물건이기만 하면 A 거든 C 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련성이라고 해서 나중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해가지고 뭐 외울 텐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비록 민법 시간이긴 하지만 바로 상법 58조에 상사 유치권과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사 유치권. 여러분 상법 58조 한번 가볼래요? 상법 58조.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형광펜 해보세요, 여러분. 상사 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사 유치권이랑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왜 이렇게 민사 유치권과 상사 유치권을 구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얘가 시계 수리업자야. 얘는 중고 시계 판매업자야. 얘 단골이야. 그러면 얘는 얘한테 시계 수리를 몇백 개, 몇천 개를 맡기겠죠. 그죠? 근데 1번 시계, 2번 시계, 3번 시계, 100번 시계, 1000번 시계, 만번 시계까지 맡겼는데 1번 시계 돈 안 주면은 1번 시계만 반환 못해. 나머지는 다 줘야 돼. 무조건. 그럼 B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죠. 얘가 지금 나랑 맨날 첫날 거래하고 있는 우리 단골인데 자꾸 1번 시계는 1000원짜리야. 만번 시계, 예를 들면 1번 시계는 1000만원짜리고 만번 시계는 뭐 1000원짜리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번 시계 수리비 안 주면은 나머지 999개의 시계는 다 찾아갈 수 있어. 그러면 B 입장에서 너무 부당하죠. 따라서 그 상사 유치권에서는 아까 말한 그 물건에 관하여라는 이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 상인 간에 생긴 채권이면은 가능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여러분. A가 B에게 1000개의 시계, 10,000개의 시계 수리를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게 다 A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주인이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상법에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B는 1000명, 10,000명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시계 주인 1000명, 10,000명이 아무도 시계를 찾아갈 수가 없어. 돈을 주지 않는 한. 오케이? 알고 봤더니 A가 시계 훔친 사람인데 시계를 자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누구를 위하여? B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는 규정을 원칙을 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실제 시계 주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관하여 결련성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민사유치권에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상사유치권에서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반드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압류 효력 발생,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면은 그 매수인, 경락인에 대응할 수 없지만 압류 효력 발생 전에만 유치권을 취득하면은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사 유치권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든 제한이 가해져 있는 그것도 그 자체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라 보기 때문에 등기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후에 압류 효력 발생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하더라도 경란이익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상사 유치권의 경우는. 여기까지 이 정도 개념만 확인을 하시고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